네, 안녕하세요. 저는 멤피스 뷰리협회 협회장을 맡은 김종대입니다. 김 회장님은 지금 멤피스에서 몇 년 사셨어요? 저는 이제 올해 한 17년 차 됩니다. 10년 차. 네. 뷰티 협회 쪽은 언제부터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저는 2012년 지금 이제 만 10년 됐고요. 지금 그 전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다가 뷰티 서플라이에 들어온 거는 2012년 4월부터 제가 뷰티를 시작했죠. 김 회장님은 지금 1.5세예요, 2세? 저는 1.5세입니다. 1.5세. 네네. 예. 그럼 1.5세면은 지금 뷰티 업계에 들어온 거지 어떠한 계기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뷰티 들어오기 이전에는 여기 이민 사회에서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세탁소나 게스테이션. 제가 그 미국에 이민 처음 와서 세탁소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그 게스테이션을 하다가 핑계 아닌 핑계지만 아랍 상권에 밀려서 이제 뷰티 서플라이로 입문하게 됐죠. 멤피스 쪽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 뷰티 상황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아랍 친구들이 들어왔다가 한국 분들한테 많이 밀려서 제가 보는 그 당시의 뷰티는 한국 분들이 그 굉장하게 그 단합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하시거나 작게 하시거나 그런 1세대 우리 뷰티 서플라이 그 선배님들이 단합도 굉장히 잘 되시고 그러니까 서로를 정말 위한 이런 제가 옆에서 보는 관점은 정말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좋았고 이 비즈니스가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다른 것 같지 않게 뷰티 서플라이는 한 최소한 앞으로 향후 50년, 100년 이렇게도 절대 타인족한테 지지 않고 가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세대들이 이제 협회를 운영했겠네요. 네네. 예. 그럼 우리 김 회장님은 이 협회를 갖다가 운영한 게 지금 몇 년 되셨다고 했죠? 저는 지금 협회장을 한 게 지금 2년째고요. 그 전에 부회장을 2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14대? 예, 지금 14대, 그러니까 회장으로는 14대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멤피스에서 그 뷰티 쇼를 한 것도 지금 14회차가 됐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멤피스는 완전 세대 교체가 된 거랑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 멤피스의 뷰티 협회가 어쨌든 뷰티 서플라이를 대표하는 그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뷰티 협회 임원진들이 전부 1.5세, 2세대로 다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1세하고 2세하고 비율을 따지면 어떻게 1.5세 쪽이 더 많으세요? 2세대나? 지금 멤피스는 그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한인분들이 하는 뷰티 서플라이가 대략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된다고 지금 이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1.5세대나 2세대가 반 정도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한 35% 정도 그 정도는 지금 이제 점점 이제 교체가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주 내에서 유일하게 네. 멤피스가 1.5세, 2세로 바뀌는 게 지금 제 속도가 제일 빠르네 보니까. 그렇다고 저도 이렇게 그 많은 세일즈분들한테 얘기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조그만 도시지만 저희 그 젊은 1.5세대, 2세대 그 모임이 한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예. 예,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우리 그 젊은 분들이 그 대형 스토어나 1세대 분들의 그 매니저나 그러니까 유학생으로 와서 생계나 여러 가지로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해서 그 했던 친구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스토어 오너들이 되고 또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 발전되는 상황에서 지금 1.5세대, 2세대가 지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리고 모임을 20명 정도의 모임을 갖고 있는 그 모임은 멤피스밖에 없다고 제가 이렇게 많은 세일즈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소식을 접했거든요. 저희는 그런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저희가 이렇게 모임 자체가 처음부터가 무슨 어떤 커다란 이렇게 목표를 가지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그 조그만 도시에서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의 이 젊은 사람들의 이 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모이다 보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모임이 유지됐고,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친구들이 전부 지금 다 임원 쪽에 있고 지금 뭐 많은 뷰티 서플라이 오너가 돼 있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저희 멤피스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알칸사, 미시피, 그다음에 세인루이스, 그다음에 휴스턴, 달라스까지 이렇게 지금 30대에서 40대 이제 막 이렇게 뷰티 서플라이 오너가 되신 젊은 분들이 이게 많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지금 저도 뭐 사실 뭐 이렇게 뭐 대도시가 미국에 대도시가 많고 정확한 소식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전국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세일즈맨 분들이 그런 소식들을 접해 주는 것뿐인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지금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지금 샵이 네. 요새 이제 다들 이제 대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멤피스는 어떤 쪽으로 가고 있어요? 멤피스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 회사들이나 이런 그 서플라이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멤피스 정말 멤피스 시장을 우습게 볼 수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조그만 동네에 흑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도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멤피스가 타 지역에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대형화 스토어를 시작한 게 빠르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대형화라 그러면 요새는 한 몇 스케일의 대형화라고 얘기하세요? 요즘은 저희 뭐 애틀란타나 뭐 달라스나 이런 정말 큰 도시에서는 뭐 4만 이렇지만, 저희 동네는 멤피스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15,000이면 그게 대형이라고 했고, 지금은 2만에서 2만 5천이 아직까지는 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새로 오픈하신 분들도 다 그 사이즈를 갑니까? 네, 저희 모임 중에 젊은 그분이 요번에 2만 5천 오픈을 하는 게 그게 지금 유일하게 지금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하죠. 그러면 대형으로 가면은 네. 초기 자본이 네. 생각외로 많이 들 것 같은데. 많이 들죠. 요즘은 이제 예전 같지 않고 그 1.5세나 2세들이 이 마인 자체가, 물론 이제 1세대 분들이 마인이 안 됐다, 틀리다는 게 아니고, 또 그 당시는 정말 그 선배님들은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많이 하셨고, 근데 지금 또 세월이 많이 변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요즘 추세는 젊은들이 뭐냐면, 흑인 상대지만 흑인을 그러니까 매장의 그 인테리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백인 상권처럼 이 균일하게 해서 인테리어에 투자를 많이 하죠. 사실 물건값은 10년 전보다는 사실 똑같이 2만 스퀘어피트를 오픈한다고 해서 10년 전보다는 물건값은 돈이 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예전에는 정말 고가의 머리들이 정말 많이 비중을 차지했고, 요즘은 다행히 물건값들은 고가가 아닌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크로셰이드, 브레이딩 이런 것들은 사실 자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그에 비해 저희가 매입하는 원가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싸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비가 추세가 지금 인테리어를 정말 깨끗하게 하고 잘하게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1.5세나 2세들이 할 때 이게 부모가 하는 걸 갖다가 인수받으면은 네. 그렇지 않고 내 돈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네. 보통 뭐랄까 대도시하고 좀 이렇게 미안하면 시골이라고 생각할 네네네. 때 네네네.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지 우리 1.5세, 2세들이 도전 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뷰티 서플라이를 지금 1.5세나 2세대들이 처음으로 뷰티 서플라이 도전을 해서 신규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초기 자금이 예를 들면 2만 5천 스캡다 그러면 초기 자금이 한 1년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냥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한 1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모든 회사들이 재고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대형 스토어가 오픈된다, 뭐 크레딧 좋다 그러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밀어주고 했지만, 요즘은 회사들 자체들이 이제 많이 변해서 많은 인벤토리를 가져가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화 스토어를 낸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결제 텀도 이렇게 예전 같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대형화 스토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멤피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한 그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문하는 친구들한테 일단 작게 스토어를 시작해서 크레딧을 쌓아라. 은행과의 관계를 하고 그 정말 정직하게 텍스 보고를 잘해서, 물론 많은 한국 분들이 다 정직하게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앞으로 3년 5년 후를 보고, 왜냐면 이거는 요즘 같은 다 대형화 추세는 내 개인 자본으로만 하기는 정말 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은행권에 이 돈을 이렇게 유통을 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정보공유나 이런 걸 요즘 많이 해서, 요즘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정보를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우리 멤피스의 모임 중에 뭐 25,000, 2만, 뭐 만, 앞으로 향후 저희가 목표가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야지 모르지만 향후 목표가 3년 안에 4만 5만을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4만 5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아틀란타는 지금 요새는 이제 새로 하신다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15,000원 정도. 네네. 그것도 크게 하신 분들은 한 6만, 네. 뭐 8만 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그것도 그 상상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쪽으로 입문하실 때 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큰 거네요, 사이즈가 이제. 엄청 크죠. 예. 그러니까 저희 멤피스 같은 경우는 그 1세대 분들 선배님들이 잘하셨던 게 그 당시 또 잘하셨던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틀리지만 그 당시는 서로 간에 이렇게 잘 되기 위한 이 시장 조성, 뭐 원마일 존, 투마일 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고 시장을 지키자. 물론 그 당시는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었고, 그렇게 해서 다들 잘해오셨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멤피스는 애틀란타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도시가 작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선배님들께서 1마일, 2마일 존을 지정하다 보니까 아랍상권이나 이런 친구들이 정말 좋은 자리들 다 찾아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더 이상 발전,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같이 우리가 상권을 지켜서 우리가 다 같이 상권을 나눠서 욕심 부리지 말고 상권을 나눠서 다 같이 잘 살자. 그 당시는 그게 됐죠. 지금은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변화 없이 계속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아랍 친구들한테 너무 좋은 시장이 된 거죠. 예, 그 틈새 시장이 1마일 존, 2마일 존 틈새 시장이 너무 좋은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시장도 정말 다 뺏기겠다. 예, 이게 뷰티 서플라이가 물론 이제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받아들이는 수입들은 적을 수밖에 없죠. 왜냐 이게 이 사는 흑인 수는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데, 가게 수만 많이 늘어난다 보니까 이게 분명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잡음이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제가 이제 뷰티 쪽에 제가 이제 취재하고 한 것이 이제 꽤 됐는데, 네네. 지금 우리 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네네. 서로가 서로를 공존하고 한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1세대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아랍 세대들이 들어와 가지고 네. 우리가 원하는 데서 그 친구들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그 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케이. 이제 아랍 쪽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아랍 쪽하고는 지금 앞으로의 어차피 같이 생존 관계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현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건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 당시 아랍상권하고 지금 아랍상권은 굉장히 틀린 점이 제가 아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본적으로 이제 아랍 상권들도 자본적으로 굉장히 한국 분들이 드시지 않은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예전에는 한국 분들이 한 뭐 5천 스퀘어피트, 7천 스퀘어피트, 10,000 스퀘어피트 이런 동네에 아랍 상권들이 들어올 때는 한 1,500, 2,000 스퀘어피트 이렇게 들어와서 이 경쟁력이 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아랍 상권의 친구들이 멤피스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이 뭐 한 4천, 5천 이런 동네에 가서 15,000, 20,000씩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본력적으로 옛날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인 자체가 이 요즘 아랍 친구들의 그 친구들은 특히 멤피스 같은 경우는 아랍 친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친구가 나이가 20대예요. 오너가.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엄청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한참 뭐 SNS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용을 잘하고 무서운 친구들이죠. 예, 단 이제 우리가 아직 멤피스에서 그 친구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단 하나는 뭐냐면 이상하게 아랍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멤피스에 들어와 있는 친구는 나이는 젊은데 아주 아랍 1세대처럼 그러니까 그 회사들 간의 이 신용이 좋지가 않아요. 다행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한인 세대가 지금 많이 그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지만 네. 아직도 건전하다. 네.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 회장님이 생각할 때에 아까 조금 아까 말한 한 50년은 네. 갈 거다. 이제 그 얘기했으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옛날에 뉴욕에 있을 때에 네. 무슨 얘기가 들었냐면은 70년대 맨하탄 나가가지고 길가에다가 흑인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깔아놓고 하더라도 다 팔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주시 애들이 얘네 민족은 참 좋은 거 아이템 가지고 비즈니스한다. 그런데 그 뒤에 들린 게 뭐냐면은 왜 니네들은 그 좋은 물건을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다 망가뜨리냐 이런 얘기 제가 들었을 때 참 서글펐거든요. 네. 지금도 그 가격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동네는 사실 지금은 가격 경쟁이 이 팬데믹 시작하고 나서 가격 경쟁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일단 물건 공급이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 소비층의 우리 저 손님들이 흑인 손님들이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민감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팬데믹이 터짐으로써 이 뷰리의 변화된 게 뭐냐면 가격 경쟁이 없어졌고 물건 확보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 이제 뭐 아주 충분한 마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한 2년 반 전보다는 충분한 마진을 보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또 계속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올 1월 들어와서 아마 많은 필요하신 분들이 공감하실 게 뭐냐면 한 1년 반의 테스트는 끝났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고 다시 2년처럼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제 또 경쟁이 이제 또 시작이 되겠죠. 근데 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똑같은 물건을 놓고 팔기 때문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이 물건의 이 마진을 떨어뜨려서 이제 가격 경쟁이 또 시작되겠죠. 예,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얘기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1세대와 1.5세대와 2세대 요즘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모임에서 젊은 친구 분들이 하는 몇몇 동생들이 하는 거 보면 가격은 정말 그 마진을 다 보면서 자기들만의 그 특별한 노하우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오면 뭐 그 손님은 절대 자기 손님,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10명 들어오면 9명은 내 가게만 올 수 있는 뭔가의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것 쪽으로 연구를 또 많이 한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그 가는 친구들이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서비스 쪽이네. 그렇죠. 예. 예. 서비스도 있고 그런 노하우를 또 공유는 또 안 해요 또. 예. 근데 그 요즘 이제 그 친구들이 얘기가 뭐냐면 그 친구들의 가게를 다 15,000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요즘은 렌트비가 너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이게 가격 경쟁으로는 자기가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사이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자기 소유가 돼야 될 건데 렌트는 굉장히 버티기 힘들다 보는데.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자기가 총 가게가 3개인데 2개는 자기 건물이고, 예, 하나는 렌트인데 자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저희 멤피스 같은 경우는 그 요즘 시세가 절대 시골이라고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쌉니다. 예, 절대 안 쌉니다. 이유는 너무 시장이 작아요. 예, 이 에탈타는 제가 와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전부 다 살아요. 어느 동네 가도. 맞습니다. 예, 근데 멤피스는 딱 그 멤피스 안에 흑인들이 다 몰려 살고, 그다음에 이 상권이 조금 좋다 싶은 데는
거의 스카이프당 30불 막 이렇게 가요. 에? 예, 근데 이게 다 놀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놀라세요. 예. 예. 이거 그 정도로 가요? 멤피스가요. 아니 물론 싼 데도 있습니다. 아니요. 예, 그 정말 좀 험하고 이렇게 그런 데 싸지만 요즘은 멤피스가 흑인들이 인컴이 높다 보니까 이게 도시를 조금 이동을 하죠. 예, 그러면 옛날에는 백인 상권이었지만 흑인들이 무브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조그만 데서 이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요. 멤피스는 어디 나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괄되기 때문에 렌트비가 너무 비싸고. 오케이. 우리 젊은 차세대 네네. 2세들은 다른 지역까지 말고 멤피스 오라면 큰일 나겠네요. 또 보니까 아니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멤피스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한 15년 전만 해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대학교 학비가 싸서 정말 유학을 오시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공부 다 끝내놓고 봤을 때 내가 한국 돌아가서 취업하는 것보다 그 뷰티 서플라이 좀 배워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머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지금은 한 5년 전부터는 멤피스에 있는 대학들이 가격이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유입되는 젊은 친구들도 없고, 그리고 이게 뷰티 서플라이가 이 인식 자체가 지금 2세대 분들 인식 자체가 이게 흑인들을 상대하고 흑인 커스터머를 상대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고 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게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이 뷰티 서플라이가 일반 리테일, 물론 일반 조그만 스테레오 리테일이지만 정말 이거는 정말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뭐 세탁소도 해봤고 뭐 게스테이션도 해봤고 조그만 홀세일도 해봤고 했지만 정말 이 뷰티 서플라이만큼 좋은 비즈니스는 없고, 이걸 또 지금 잘 키워나가서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조그만 리테일 스토어가 아니고 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한번 해볼 만한, 그리고 2세대들이 자꾸 이 참여를 해야 이게 더 발전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비즈니스지, 뭐 저도 포함이지만 저로서 끝나거나 그러면 항상 구태한 이 아이디어가 없어요. 예, 아이디어가 없고 앞으로 생존은 정말 이 수많은 이 앞서가는 아이디어를 자꾸 내 가지고 이 뷰티 서플라이는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조금 아까 질문한 거 네. 멤피스로 올해 1.5세 2세대로 올해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와달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인데. 오십시오. 예. 아니 정말 오십시오. 정말 기회가 많고, 왜냐면 지금 멤피스의 지금 1세대 분들 돈 많으시고 성공하신 분들 기회가 많습니다. 그분들 리타이 하실 때도 다 되시고 기회가 정말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꼭 오십시오.